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일주일 만에 1.6에서 13.1로입니다. 이게 그 여론조사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더라고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3%,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2% 나와서 이제 격차가 13.1%포인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엔 거의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9일에 공개된 같은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6.4%, 자유한국당이 34.8%로 차이가 이제 1.6%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한 4.6%포인트 오른 거고 자유한국당은 4.1%포인트 내린 게 되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조사 여론심의위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한 리얼미터는 이 변화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논란하고 5.18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자유한국당과 관계된 논란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뭐 이 부처님 모신 날 봉축식의 예법 논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컨벤션 효과를 누려왔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조정 국면에 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만 갖고 이 정도 지지율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권 논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당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요? 지난 14일에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이제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기자간담회 종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한 12에서 19%포인트까지 높은 지지율이 나온 5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뭔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이 뭐 조사와는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실관계로 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지난주 다른 기관 조사 결과와는 분명히 다르긴 달랐던 겁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10에서 한 15% 이상 이렇게 높은 지지율인 걸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여론조사 기관별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가 뭔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얼미터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 방식, 소위 ARS라고 부르는 이걸 이제 취하고 있어서 조사를 할 때마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건데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전화 면접을 쓰는 이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적다라는 게 또 일부 전문가들의 또 주장입니다. 그런 그 방법론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또 뭐라고 합니까?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보다 자동응답 방식이 뭐 샤이보수 현상 등이 야기하는 부정확성을 줄인다든지 이런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깝게 이제 변동한 과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러 가지 그 시기별로 이렇게 변동한 사례들을 쭉 이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편 정당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자꾸 비난을 하는데 긴 호흡으로 조사 결과를 좀 봐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참고 자료로 써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거에 임박했다든지 그런 상황 아니면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뭐 결국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좀 추세를 중심에 놓고 참고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도 되도록이면 여러 기관들의 조사를 좀 종합해서 파악을 하는 게 보다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참고 자료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거는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 될 수가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특정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 부여하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네.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회키 두 번째 항목은요. 경찰 총수들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죠. 그렇죠. 어젯밤 법원이 강신명 전 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을 했죠. 강신명 전 청장 때 각각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인사들도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들은 모두 2016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 이걸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강신명 전 청장만 발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발부한 이유는 또 기각한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 이 법원은 강신명 전 청장 영장 발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철성 전 청장 등의 이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까 강신면 전 청장 시절에 그 밑에 부하 직원들도 다 기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강신면 전 청장이 선거 개입의 책임자다 이렇게 본 건가요? 2016년 총선 당시에 이제 강신명 전 청장이 경찰의 이제 최고 지휘권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철성 전 청장은 이제 그 밑에 경찰청 차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책임자다라고 봤을 이 개연성이 높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강신명 전 청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넘겼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한 거다. 이런 주장을 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좀 수사에서 구체적인 정보 경찰들의 어떤 역할이나 청와대와 주고받은 내용 등이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정보 경찰들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점괘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보도. 이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보고서 3건을 가지고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 내용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경찰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첫 해였던 2013년 12월 31일에 이제 시중 역술인들의 새해 국운 전망이란 이름의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은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오고 국운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요. 이런 예언을 내놓은 철학원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2명의 군왕이 나온다는 예언으로 유명하다. 이런 설명을 또 덧붙여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도 이런 거 있었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보고서에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하. 2010년 말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천운의 힘을 받으며 국군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뭐 귀 모양에 문제가 있어서 정통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내용도 놀라운데 우리가 좀 자조적으로 지금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살던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이 이렇게 역술인들 만나고 그러면은 비판당했어요. 그렇죠. 주로 그리고 이런 보고서 올리는 사람들은 간신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조선시대를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어요.